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실수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운 건 실수한 후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 이 명언을 읽고 저는 한 가지를 깊게 느꼈습니다. 실수나 흐트러짐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웃고 살아가지만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마음 편하게 웃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아침 몸도 마음도 느슨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좀 더 자도 되지 않을까? 하루쯤 루틴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오늘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부끄러운 건 실수가 아니라 그 후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이불 속에 머문다면 그게 진짜 부끄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 하나에 조용히 몸을 일으켰고 지금 이렇게 책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 더 마인드를 읽으며 목표 설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는 나여야 하고 연도는 명확해야 하며 수치는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문장은 반드시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 그 이유는 그 문장을 내가 이미 끝난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읽고 말로도 내뱉었던 그 인사이트를 오늘 다시 마음으로 새기며 저만의 인생 목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2030년에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 나는 2028년 연수입 1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나는 2027년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내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제품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내놓아 대박을 냈다. 이건 그냥 종이에 적은 꿈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읽고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 저의 선택 하나가 이 목표를 향해 확실히 이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요일 아침,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 조용한 습관 하나. 하지만 오늘도 저는 조용히 그리고 정확히 제 삶의 방향을, 목표를 향해 돌려놓습니다. 지금부터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더마인드 156페이지 성공 자동화 과정 3. 상상으로 시작하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상으로 시작화를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은 손으로 쓰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화다. 시각화의 핵심은 원하는 모습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며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벅찬 감정을 느끼는 데 있다. 나는 이를 인생 미리 보기라 부르는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고 벅찬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자수성가 부자들, 기업의 CEO, 뇌과학자, 심리학자, 형이상학자,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프라 원프리, 짐 캐리, 비욘세 같은 할리우드의 셀럽들까지 각자의 경험을 근거로 시각화에 엄청난 효과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그저 우주가 응답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디스펜자를 비롯한 여러 뇌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한 뇌의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매우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의 저자 그렉 브레이든, 퀀텀 스크릿의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 등은 양자역학을 통해 설명하기도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해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앞서 설명한 과학자들이나 성공한 부자들은 알지도 못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저 너무 절실했고 시각화에는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상상했을 뿐이다. 일종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나 싶다. 시기마다 목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나는 무엇이든 최대한 자세히 상상하고자 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만나는 날의 날씨, 만나는 장소, 그곳에 가구 배치, 온도, 조명, 그의 표정, 그가 나에게 하는 말, 악수할 때의 느낌까지 상상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 순간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꼭 기억하라. 뇌는 시각화를 할 때에 좋았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한다. 시각은 조금 걸리겠지만 시각화를 할 때 똑같은 상황으로 기어이 당신을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상상이 현실화되는 경이로운 순간이다. 끌어당김에는 리스크가 없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면 세상 사람들 다 성공했겠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방법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확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이 모든 방법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크게 관심도 없는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이 굳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일일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바쁘고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훨씬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그들이 굳이 성공의 비밀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러 나설 이유가 없다. 다행히 그들 중 몇몇이 책을 통해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된 비밀을 털어놓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을 한번 따라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하루에 적어도 서너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말한 위에 세 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건강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의식의 힘을 극대화하는 감사하기의 위력. 불을 끌어당기는 세 가지 방법, 즉 매일 100번씩 소리내어 목표 말하기, 100번씩 100일간 손으로 적어보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와 그 세부적인 실행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매일이라는 단어에 크게 부담을 느낀다. 만약 나는 끈기가 없는 편인데 하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정말 끈기가 없는 게 맞는가? 100% 확실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 자신이 얼마만큼 끈기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스스로 끈기가 없다고 생각한 다음 이를 꾸준히 믿어왔고 그 결과 실제로 끈기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부터 버려야 한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행운의 여신조차 행운을 판다. 행운의 여신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기꺼이 내어주선 안 된다. 딱 하루 100번 말하고 썼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식의 마음은 갖지 않는 편이 좋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상점에서 무언가를 훔치겠다는 마음과 같아서 당신에게 좋지 않은 에너지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매일하는 반복만이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을 움직여온 무의식 프로그램을 갈아 끼울 수 있다. 이것이 무의식을 바꾸는 강력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브루스 리트는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해보라. 나는 행복하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새겨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의식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이렇게 무의식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당신이 실제로 행복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어간다. 이제 무의식의 당신도 모르게 마치 번들처럼 깔린 가난 혹은 불행의 소프트웨어를 지워버리고 행운, 행복이 라는 키워드 코딩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다. 지금부터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의 효과를 말도 안 될 정도로 극대화시켜줄 마지막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감사하기이다. 성공 자동화 과정 4. 감사한 마음은 성공을 불러들인다. 누군가 나에게 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 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할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의 저서를 통해 감사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어쩌면 지겹도록 접했을 것이다. 말하고 쓰고 상상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면 곧바로 이런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엇에 감상해야 하나? 여기에도 소수의 법칙은 여지없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매일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며 경제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았기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은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소수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뭐 저딴 일에 감사해. 바로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사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넘쳐난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보라.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투자를 잘해서 혹은 사업이나 부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모습,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른 모습,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토록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의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싶을 것이다.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원하는 삶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떠올리다 보면 뭉클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가 대견할 것이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끼며 감사하면 된다. 안타깝게 감사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이들이 참 많았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는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물건을 받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상상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하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당신에게 묻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100억 원을 주는 대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히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듯 고귀한 가치를 지녔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존재력을 지녔으며 이미 성공이 예정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지금의 일상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들에게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들 생각한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두 눈, 당신을 숨쉬게 하는 공기,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뛰는 당신의 심장, 이런 것들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대부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데일 카네기는 그에 져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알리바바의 보물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누가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하면 두 눈을 팔겠는가? 당신의 두 다리는 얼마를 받아야 할까? 손이라면, 청력이라면, 아이라면, 가족이라면 이 모든 재산을 더해보라. 그러면 록펠러 가문, 포드 가문, 모건 가문을 재산을 전부 준다고 해도 당신이 가진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엔 감사하는 일들이 미친 듯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실제로 지금 감사할 일이 미친 듯이 넘쳐나는 현실에 내 눈앞에 펼쳐 있다. 그리고 불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원하는 삶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끌어당기는 방법. 이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아보겠다. 혹시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는데도 일단 소리내어 웃어본 적이 있는가? 참 신기하게도 기분이 미묘하게 좋아진다. 감사하기는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먼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일들이 하나 둘씩 툭툭 튀어나올 것이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선물 호의가 담긴 따뜻한 말이나 행동 배려 응원이나 격려 등을 받을 때 우리는 든든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낀다. 이처럼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있는 당신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차 커지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듯 긍정적인 에너지 역시 정확히 같은 주파수의 긍정적인 일들만 끌어당긴다. 그렇다 불을 끌어당기는 일은 마치 거울과도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 소름 돋게도 경제적으로 감사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 바탕으로 삼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목표를 말하고 쓰고 상상하기를 매일 시도한다면 당신의 목표는 더욱 빨리 현실화된다. 한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딱히 행복하지 않은데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할 게와 같은 태도는 부와 성공의 끌어당김을 가로막는 최악의 마인드다. 감사하기를 습관으로 장착하고 나면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 말이 보너스지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해야지. 살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감사하기를 습관화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묘한 여유가 생겨난다.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 살면서 급한 성격이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들었던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으로 장착한 뒤부터 훨씬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생기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보통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유는 급한 마음에 서둘러 이 때문이다. 시험 볼 때를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당신이 마지막 문제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갑자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면 당신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으며 엄청나게 급해진다. 방금 전까지도 잘 읽히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머리가 멍해진다. 식은땀도 나는 것이다. 결국 급한 마음에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찍어버리게 된다. 무엇이 최고의 선택인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함으로써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차선이 아닌 차차선을, 때로는 최악을,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반대로 여유있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좋은 선택을 계속해 나간다면 미래의 당신이라는 사람의 결과값은 도저히 같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를 것이다. 힘들지만 버티겠다는 말로는 버틸 수 없다. 지금 상황은 진짜 최악이지만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볼게요. 원하는 목표를 손으로 써보고 소리 내어 말하고 상상으로 시각화도 할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보고요. 혹시 당신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는가? 비록 현실은 시궁창일지라도 참고 견뎌보겠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며 찬란한 미래를 위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버틴다고 생각하면 정작 버틸 수가 없다. 버틴다라는 생각이 고개를 드는 순간 이 시궁창 같은 현재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있는 곳은 시궁창이고 그 시궁창 안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할 때마다 점점 더 괴로워질 것이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설령 버틴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은 조금씩 망가지게 되어 있다.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딱 하루만 버티고 좋은 날이 온다면 좋겠지만 그 하루가 1년 365번이나 찾아오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는 버틸 수 없다. 버틴다고 생각하지 말자. 대신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자. 더불어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보자. 여기에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운동처럼 몸에는 좋은데 조금 힘들고 귀찮은 일도 아니다. 그냥 눈만 감고 상상으로 느끼기만 하면 된다. 부디 몇 주만이라도 해보기를 간곡히 권한다. 일단 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냄새 나는 시궁창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당신의 오늘 역시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경이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삶의 일부가 된다. 당신의 오늘은 정말로 그러하고 그래야 마땅하다. 견디고 버티고 버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하는 삶을 이룬 미래의 당신이 현재에 사는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 점이 0차원이라면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은 1차원이다. 선과 선이 만나 면을 이루면 2차원이 된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 공간을 이루면 우리가 현재 사는 세상인 3차원이 된다. 이 공간에 t라는 시간의 축이 더해지면 비로소 4차원이 된다. 그런데 3차원에 사는 우리는 공간과 달리 시간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볼 수 없으니 인식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으니 이해할 수도 없다. 4차원의 한 축을 이루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은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스스로 그 개념을 믿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인간이 4차원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의 존재를 당연하게 인식하듯이 시간 또한 존재한다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3차원이 사는 우리는 특정한 공간에 좌표를 찍어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다. 이것이 공간의 좌표이다. 마찬가지로 4차원의 세계에서는 공간과 같이 시간에도 특정한 좌표를 찍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좌표이다.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에서는 특정 시점에 원하는 삶을 이룬 스스로의 모습을 좌표 위에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은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그 시간 좌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현재에 위치한 당신이 미래에 위치한 당신을 끌어당기면 거울처럼 미래라는 시간의 좌표에 위치한 당신도 현재라는 시간의 좌표에 위치한 당신을 똑같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당신은 이토록 순조롭게 당연하게 스스로 원하는 삶의 다다를 수밖에 없다. 다다를 수밖에 없다. 감시하는 마음이라는 긍정적 에너지로 미래의 당신을 끌어당겨라. 그리고 눈부신 그 순간을 현실로 마주하라.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나에게 감사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독서도 할 수 있고 말로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모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기보단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함을 알고 또 나에게도 감사하고 주변에도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많아져서 좀 더 발전하는 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빛을 생각하면 빛은 늘어난다. 하와이 대저택님 말대로 저도 오늘부터 무의식의 목표를 단단히 새기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을 매일 100번씩 읽고 손으로 써볼게요. 벌써 말씀하신 대로 한 문장으로 목표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2024년 3월까지 4천만원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빚 다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겁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소박합니다. 그냥 올 한 해 별 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루어지긴 할 것이다. 정확히 반대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말하고 100일간 손으로 직접 쓰고 빛에 대해 매일 상상하며 시각화한다고 해보라. 이런 행위는 오히려 당신의 무의식에 빛을 강하게 강연시킨다. 그로 인한 결과물로 무의식은 또 다른 빛을 당신 눈앞에 현실화하여 가져다 놓을 것이다. 별다른 문제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다. 무의식은 부정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문제가 있다와 문제가 없다라는 말 모두 그냥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당신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별다른 문제를 당신 눈앞에 기어이 현실로 가져올 것이다. 무의식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가? 인간은 무엇을 통해 사물을 보는가? 보통은 눈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내가 처리하고 인식한 결과일 뿐이다. 즉,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본다고 해야 적확하다. 이때 인간은 전달받은 정보를 모두 인식하지 못한다. 인간의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중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2,000개뿐이다. 존 아사라프에 따르면 우리 뇌는 뉴욕타임즈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방대한 정보들을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거의 대부분 우리 의식의 저쪽 뒤편 무의식의 창고에 쌓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 중 아주 일부만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필터링 되어 무의식의 창고로 들어가 버린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뇌는 어떤 기준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는 정보와 눈에 보이지 않게 무의식의 창고로 곧장 가져가 버리는 정보를 나누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망상 활성화 체계,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다. 망상 활성화 체계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력 내용을 걸러내는
엄청나게 촘촘한 뇌에 그물망과도 같은 여과 장치, 즉 필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필터는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나서서 마치 공항 검색대에서 하듯이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의 필터는 당신을 돕거나 방해하고 있다. 뇌는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는 작업을 평생 계속한다. 심지어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이러한 작업을 쉼 없이 지속하고 있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가 화면에 뜨기까지 1초가량 걸린다면 망상 활성화 체계는 이를 수천 분의 1초 만에 해낸다. 망상 활성화 체계의 작업 속도가 비행기라면 구글 검색 엔진은 달팽이 정도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존 아사라프는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로 든다. 교실 밖의 복도에 한 학부모가 서 있다. 그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와중에도 자신의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다. 망상, 활성화 체계의 필터링 덕분이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어느 날 밤 한방에서는 바로 옆방에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잠들었다. 바깥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경적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자기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 하루 종일 고된 육아에 완전히 지친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 그런데 옆방의 아기가 칭얼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 당신을 순식간에 잠에서 깬다. 무의식의 정교한 필터가 시끄러운 온갖 소리 중 오직 아기의 울음소리만을 통과시켜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간다 마사노리는 그의 저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망상 활성화 체계와 관련된 재미난 실험을 하나 제안했다. 지하철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하고 속으로 질문한 뒤 카메라 셔터처럼 눈에 번번에 뜨는 실험이다. 그럼 정말 빨간 옷은 입은 사람이 눈에 띌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실험을 직접 해본 적이 있다. 마음속으로 모자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한 뒤에 눈을 떴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1초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직전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내가 탄 지하철 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캡 모자, 등산 모자 등 종류도 다양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망상 활성화 체계이다. 이에 대해 존 아사라프는 바닷물을 모두 뒤져서 내가 찾는 바로 그 한 방울을 물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제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이 더 마인드 안에서 망상 활성화 체계, 그러니까 우리 뇌의 필터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읽으면서 정말 와닿았습니다. 뇌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만 골라서 보여주는 성질이 있고 자꾸 떠올리는 생각, 자주 하는 말이 결국 현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어떤 말버릇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내가 보여주는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오늘 책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